컨설팅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유형이 있어요. 지금 산업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요. 이 직무만은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이직에서는 경력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셀링 포인트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만 아니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where but here, 즉 여기만 아니면 돼. 사실 이직의 재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경력이에요. 회사 채용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하였죠. 직무마다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제 산업군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직무들은 몇 개 있어요. 주니어 때는 사실 직무까지 무시할 수 있는 이직의 경우의 수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셨고 직무들을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을까요?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회사 분위기가 정말 너무나도 안 좋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불경기라고 하시면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의 분위기라던가 산업의 분위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조직 구성원 간에 그런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희망퇴직하시고 권고사직 당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고요. 그리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관적이 되고 또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남아있는 나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회사엔 미래가 없어. 이 산업엔 미래가 없어. 바야흐로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성에 안 맞거나 그리고 롤모델의 부재인 것 같아요. 원하는 직무에 처음부터 시작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원하지 않는 직무에 어디든 합격만 하자 해서 다니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원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일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내가 이 일이 정말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예요. 네. 그런데 이 일이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경우의 수가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야근이 많다라던가 명확한 성과가 없다거나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롤모델이 부재한 경우도 다수입니다. 롤모델도 없는데 사람까지 힘들다. 그렇다라고 하면 응당 퇴사나 이직을 생각하게 되겠죠. 특히 이 직무, 이 산업군에 치를 떨면서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2, 3년만 더 있으면 이직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빨리 탈출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내가 이 업계에서 더 오래 다니면 이직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경력이 직무가 너무 고착화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경력 쌓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직해야겠다 라는 조급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직은 주도적인 행동이에요. 누구도 등을 떠밀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망퇴직을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는다면요. 주도적이어야 될 이직이 여러 외부 요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요. 사실 다음 직장에서도 만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직무를 하고 싶어 라는 내 내면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여기만 아니면 돼, 이 회사만 아니면, 이 일만 아니면 사실 어디든 괜찮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새로운 직장도 이 직장과 다르지 않은 고민을 안고 가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위험한 거는 경력의 연속성이 깨져버려요. 경력의 연속성이 깨진다라는 건 내가 이제 통상 이직을 통해서는 내가 같은 직무 같은 일을 할지라도 사실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면 전혀 다른 조직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직무라고 해도 그 책임과 역할, R&R이 다 다르거든요. 그 가운데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직이 동일 직무 동일 산업군에 하더라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근데 아예 새로운 산업군, 아예 새로운 직무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채용이 되기도 어렵겠죠. 왜냐면 내 셀링 포인트가 내 경력인데, 그리고 산업군에 대한 이해, 이게 큰 셀링 포인트의 두 축인데 두 축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즉 내가 경력직인데 중고 신입과 다를 게 없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채용이 되더라도 경력의 연속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연봉 협상력을 가져가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내가 갖지 않은 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 대해서는 더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같은 말이지만 내가 실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크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도 또 후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볼 때 어려운데 하는 컨설팅의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만 아니면 돼요, 어디든 이직하고 싶어요, 이 부류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 회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환경이 너무 그리워요, 그렇게 다시 이직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개가 연결이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더 급한 마음에, 그래서 회사에서 명확한 단점이라던가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이직을 시도했는데 다시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전 직장에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로 여러 선택을 하시면서 경력을 쌓는 게 아니라 후회만을 쌓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직은 주도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도적인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한 번은 제대로 몰입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직장에서 불만이 너무나 많죠.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확률로 그 어려움과 지금 조직에서 겪는 갈등은 다른 회사에서도 겪으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직장을,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아하는 노력을 한 번은 일정 기간은 좀 투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지금 직장, 지금 사람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처음에 입사하시면 최소 1년은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뭐 너무나 아닌 사람들, 너무나 아닌 일일 때는 빨리 나오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요, 이게 진짜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초기에 응당 겪게 되는 어려움인지 판단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 선배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직장은 모르면 힘들고 알면 짜증나는 게 직장이야, 이런 말 했는데, 이게 이제 미아이 칙센트미아이가 몰입이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죠. 과제가 너무 시시하면은 지루하죠. 그리고 과제가 너무 도전적이라고 하면 위기감을 느껴요. 적절한 도전과 적절한 텐션이 있어야지 그 가운데 몰입하고 성과를 내고 재미를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에서도 한번 내가 이 일을 마냥 싫어하는 건 아닌지 한번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일에서도 기회를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조수용 대표님 있어요. 뒤에 매거진 비 책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 조수용 대표님의 일의 감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감각의 시작을 좋아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사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은 없겠죠. 저희 애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다 내가 경험한 그 범주 내에서 좋아하는 걸 얘기해요. 사실 경제적 자유라던가 뭘 하고 싶어요 하면은 사실 얘기하는 게 내가 되게 나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바로 시작할 확률은 없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좋아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건데, 되게 어떤 일을 싫어하는 분한테 그 조소영 대표님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돈의 10배를 받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만나 뵀던 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그 일을 그냥 할래요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무 자체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내 지금 일에, 내 지금 사람들을 좋아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셔도, 한번 몰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좋아하기로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안 맞는다라는 걸 체험상 깨달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건물을 아예 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하는 리모델링은 직무든 산업군이든 하나씩 먼저 바꿔서 하나씩 뛰어넘는 거예요. 산업군 직무를 둘 다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력의 연속성이 깨지고 연봉 협상력도 없고 당연히 채용이 되기도 면접 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점프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무든 산업군이든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것들, 셀링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 목표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내가 지금 얼마나 교집합이 있는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돼줄 수 있는 그 직무들을 먼저 하나하나씩 밟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장기적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커리어의 80%는 우연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그린 커리어 맵대로 5년 후, 10년 후 그대로 될까요? 그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계획대로 가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내가 커리어를 쌓다 보면 그 계획을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걸 이제 하나하나 내가 장기적인 계획을 내 연 단위로 월 단위로 그리고 주 단위로 이렇게 쪼개겠죠. 그것은 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도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내가 목표한 대로 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헤드헌터를 하면서 수많은 커리어들 그리고 수많은 후보자들을 만날 때는 주로 도망보다는 내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 진로를 결정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내가 상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죠. 불가항력적인 상황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들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결과들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산업에서 직무에서 그리고 지금 연차에서 여기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네, 이직의 정석 정우철입니다. 감사합니다.